자, 이번 시간에는 해서 도면 파일을 보니까 턴 예제 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그래서 시축 가공을 할 거예요. 요것도 시축 가공을 할 건데, 참고로 여기 보면 도면에서 정면도 하고 우측면도가 있고요. 그래서 선삭에서 홈 가공이랑 나사 가공은 참고로 이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시축 밀림 가공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크로스 윤곽 가공. 자, 국부토 상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반달키, 평행키에서 한쪽만 라운드로 되어 있는 요게 키움이 있어요. 키움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폭이 그래서 우측면도에서 보니까 6mm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상으로 공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6파이 엔드밀러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중심으로 센터 중심으로서 가공하는데 깊이가 3mm 이렇게 내려가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우측면도에서 보니까 그래서 12시 방향과 6시 방향 180도 두 군데에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CAD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마스터캠에서 자, 파일의 열기. 먼저 형식은 오토캐드 파일에 CNC 폴더로 가셔가지고 해서 턴 예제 002 선택을 하고 바로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배율 확대해서 자, 요 도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할 거예요. 자, 선택에 사각형 윈도우에 외측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쪽 영역 바깥쪽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면 요소 킹 마스크에 도면 요소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지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동 배율. 자, 원점은 요 라인의 중간점, 센터 라인과 요 라인이 만나는 곳을 원점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이동의 시작점은 이렇게 중간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배율 할게요. 자, 그리고 색상 복귀 아이콘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참고로 얘도 선삭은 생략해서 그래서 바로 가공 부분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흰색. 요거는 흰색은 남겨줘야 되겠다. 요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계 선택부터 할게요. 먼저 가공 머신 형태에서 선반에 여기 보면 C 엑시스라고 되어 있죠. 시축 가공 기계 선택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디폴트 머신 그룹은 딜리트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킹 마스크의 색상에 빨간색은 지울게요. 모든 빨간색 선택되고 지우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재도 형태가 되게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에 트림의 나누기 지우기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할게요. 갑자기 얘가 틀어졌다. 잠시만, 제가 여기 마우스 이동이 이 형상이 뒤집히고 조금 에러가 났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 화면 녹화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턴 예제를 저장부터 해놓을게요. 턴 예제 2번을 CNC 데이터에다가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정에 램 세이버가 있어요. 가끔 작업하다가 오류가 내서 도형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램 세이브를 하면서 해줄게요. 그래서 중복된 요소,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그리고 표시된 목록은 재생성되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중복 요소 삭제하겠습니까? 묻는데 이해해서 저는 작업을 할게요. 저장은 다시 변경된 요소 저장하도 되고 아니요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자동 배열. 자, 그 다음에 가끔 오류가 났을 때 지금처럼 램 세이브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머신 그룹에서 속성의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속성 버튼 누르고 도형은 회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선택에서 기본 자동 체인이고 바깥쪽에 초록색 도형 선택을 하고 확인. 자, 재료 색상은 보라색으로 할게요. 연한 보라색. 그 다음에 쉐이딩 표시는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구. 그 다음에 방향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작업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하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가상선 이 라인을 여기에다 복사해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요. 실제 도면은 요거 표시가 없는 도면이 많아요. 참고로 제가 요걸 그려놓은 이유는 가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그려놨고 나온 거고, 실제 도면은 당연히 이게 가상선으로 표현한 게 그래서 없겠죠. 자, 그러면 가공하는 요 라인, 가상선 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먼저 요게 위치부터 확인할게요. 자, 먼저 바깥쪽에 지름이 해서 M24니까 24파이1이고요. 이게. 그럼 가운데 센터에서부터 여기의 위치는 반지름 12가 돼요.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는 먼저 7mm예요. 그래서 가공범위 7. 자, 그러면 먼저 두 점선 그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색상은 제가 와이어프레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위치가 있어요. 직경이 M24니까 24의 반지름이 12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Z에다가 반지름 12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는 7mm. 치수 고정을 클릭할게요. 각도는 왼쪽 방향이니까 수평 왼쪽이니까 180도가 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얘도 위치 고정을 할게요. 길이 고정, 각도 고정. 클릭하면 배경이 빨간색으로. 강제로 클릭해서 길이 값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의 위치. 여기서 원점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부터 Z12 높이에다가 해서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에서 선 7mm짜리 선 왼쪽 방향에 선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선 굵기를 빔 프로젝터로 잘 보이게끔 해서 굵게 지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적용. 자, 반대편은 아래쪽이니까 여기에다가 Z에다가 -12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원점을 클릭하면 이제 아래쪽 방향에다가 또 선이 하나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2개 있어야 되고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요거는 배치는 우측면에다가 배치 안 해도 돼요. 가공하기에 필요한 요 선만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할 때 요게 가상선에 보니까 요 라인은 오른쪽 바깥에서 엔드밀이 절삭 방향이 엔드밀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절삭할 때 이 라인으로 내려면 반경만큼 얘 공구가 여기 위치에 있다고 하면 반경만큼 찍고 내려가요. 그래서 바깥으로 조금 확장을 해주는데 공구 반경에 요 사이 여유를 주겠습니다. 여유는 뭐 굳이 멀 필요는 없고 1, 2mm 정도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정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공구 반경의 여유만큼 확장시킬 거예요. 자, 공구가 여기가 도면상에서 아까 여기 폭이 6이었어요. 그러면 6파이 엔드밀이고요. 반지름 3이에요. 3에서 여유 1, 2mm. 그냥 2mm 여유 준다면 이 직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5mm 확장을 해주면 돼요. 확장 안 하고 작업도 가능해요. 진입복귀에다가 진입에다가 5라고 입력을 해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확장할게요. 자, 트림 자르기 확장에 명령 실행한 다음에 지금 현재 선택은 트림에 선택되어 있고요. 확장 값에다가 5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노란색 직선 오른쪽 끝을 클릭하며 오른쪽으로 5mm 확장. 여기에다 클릭해서 5mm 확장을 했습니다. 가운데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마우스로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이 되고요. 이동해서 화면으로 전환, 회전을 할 때 키보드에서 Shift가 눌려진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은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의 종류는 크로스 윤곽 가공. 그래서 크로스 윤곽 가공을 선택합니다. 체인 작업 창에서 선택 방법의 싱글, 단일로 선택한 다음에 가공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이쪽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노란색 도형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체인 잡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인 같은 위치 아래쪽에 있는 것을 클릭해 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확인. 그래서 가공의 종류는 C축 크로스 윤곽 가공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공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새 공구 생성을 해도 되고요. 또는 목록을 클릭을 한 다음에 목록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드릴 공구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엔드밀을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야 돼요. 플랫 엔드밀. 자, 이럴 때는 그리기 적용을 클릭을 한 다음에 표시에서 엔드밀만
클릭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 다 클릭이 됐으니까 안함을 누르면 전체에서 취소가 되고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안함을 체크하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 엔드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목록에서 엔드밀 공구만 보여주고 여기서 6파이 엔드밀이 여기 있네요. 716 6파이 엔드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면 돼요. 공구 번호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에 가서 그냥 공구 선택을 한 다음에 공구 번호는 바로 여기서 5번으로 할게요. 장보정 번호 5번, 경보정 번호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석에서 절삭 조건을 주겠습니다. 회전수는 3000rpm에 이송은 800으로 할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절삭 이송을.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그래서 크로스 윤곽은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보정은 디폴트 안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는 게 보정 형태 안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니까 측면 가공 여유는 의미가 없고요. 바닥 가공 여유도 따로 적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인아웃, 요거는 만약에 요거 5mm 확장을 안 했을 때 리드 인만 진입만 사용하고 복귀는 더 사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더 진행하면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직선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5라고 이렇게 작업 세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아예 도형을 진입 위치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면 되고요. 자, 엔드밀로 이 키오멀 작업을 할 때 100%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할 거예요. 항상 최대 가공 간격은 0.5씩, 그러면 깊이 3이니까 전체 횟수는 6번이겠네요.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일단 절대값 5, 요거 이따 수정할게요. 이송 높이 절대값 2, 진입 높이, 죄송해요. 일단은 조금 세팅을 이렇게 가볼게요. 요건 마이너스 3. 자, 요거는 이따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류는 체크를 하고 첫 번째를 O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 축 조절에서 여기에 보면 C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축. 그래서 C축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절삭 파라미터에서 재료 상단을 조금 바꿀게요.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분값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러면 재료 잠깐 이렇게 체인 2개 있어. 정분값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만 있을 땐 정분값이 가능하거든요. 자, 재료 상단을 여기 10이 들어가는데요. 이 재료 상단을 일단은 여기 위치를 클릭할게요. 그래서 축 기준으로 해서 Z 플러스 방향의 위쪽 도형을 하나만 선택할게요. 잠깐만요. 크로스 윤곽인데 왜 이렇게 값이 안 먹지?
재료 상단, 재료 상단. 방경치 12 여줄게요. 잠시만, 요게 안 먹어서. 재료 상단 절대가 24의 파이에 대한 방경치 12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에서 진입 높이는 정분에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속 높이, 여기서 플러스 2니까 14가 되고, 정분은 플러스 5니까 여기서부터 17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분 10으로 하면 이 높이 기준으로 해서 22가 되고, 가공 깊이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정분으로 해서 마이너스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상단만 절대값 방경치 12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작업 경로 확인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 키보드에서 S로 누를게요. 그래서 22, 그 다음에 14. 참고로 이거는 방경치예요. 실제는 여기는 직경값인데 여기는 Z로 표현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G코드로 뽑으면 여기의 위치는 직경으로 나와요. 요게 X, Y, Z는 요거 기준으로 표현되는데요. 실제는 G코드로 하면 지금 요 위치는 직경값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X가 28 되는 데고, 그래서 첫 번째 처리 절삭하면서 접근하면서 길이 방향으로 가공하고, 여기는 X가 변한데 실제는 Z가 돼야 되고, G코드 나오면서 확인할게요. 여기 있는 위치는 요거 기준이에요. 좌측 하단에 있는 미리 보기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쭉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0.5씩 조립 6번 한 다음에, 그리고 얘가 주축이 180도 회전되고, 근데 여기서는 공구가 아래쪽 방향으로 오네요. 일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는 얘는 공구는 이쪽에 있어요. 이 방향에. 원래는 실제는 대각선 방향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면 얘가 180도 회전돼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공구 경로는 뒤집혀서 표현은 되는데, 모의 가공은 어떻게 표현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대로 180도 주축 회전되는 게 보여지네요. 제가 화면 녹화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표현이 조금 많이 느리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표현되냐? 조금 표현이 실전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창 닫고 G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1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 저장. 자, 먼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각도는 얘도 90도에서 시작을 하네요. 90도. 그러면 CAD 파일에서 보면 여기가 0도가 되고요. 여기가 90도, 그 다음 180도, 270도겠죠. 그래서 각도는 90도하고 270도가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직경은 44. 안전 높이가 10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24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진입 높이가 2mm 되고요. 그러면 그건 반경치예요. 그러면 직경치는 4. 그래서 28파이 x28 직경이죠. 그리고 701로 첫 번째 x23 24에서 0.5 절입을 하는 거예요. 0.5면 반경치니까 직경치는 1씩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절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z-7까지 가공하고 그 다음 빠져나옵니다. 빠질 때 이속 높이까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 절입 접근해서 두 번째 절입은 701 있죠. 여기 22. 그 다음에 다음 절입 세 번째 절입은 21파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입은 20파이. 그 다음에 19파이. 최종 18파이까지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18파이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가 주축이 180도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90도에서 180도 회전되니까 270도로 주축 회전되고 그다음 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701로 깊이, 직경 깊이, 그 다음에 절삭하고 빠져나오고 다시 위치 결정을 한 다음에 다음 절입, 깊이로 절입하고 가공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빠져나오고 그 다음 절입해서 가공하고 이렇게. 모의가공에서 각도가 계속 도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녹화랑 같이 하면서 메모리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일단 각도 회전하는 건 딱 첫 번째 위치 각도. 그래서 90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절삭 6번 절입해서 절삭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80도 회전 270도 위치로 회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합니다. 여기서 각도는 C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모의 가공에서는 아까 각도 계속 많이 여러 번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건 제가 화면 녹화랑 아니면 그래서 잠깐 오류로 표현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크로스 윤곽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